네, 안녕하세요. 통합학 실전수를 맡은 장재민입니다. 저는 발표의 제목을 How to 통합과학으로 정했는데요. 제목 그대로 어떻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개정된 통합과학에 대해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중등과학과 통합과학을 비교하면서 제가 말하는 해결책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머니 다들 잘 아시고 계시죠? 통합과학 1과 2의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간단하게 내신으로 치른 학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1단원은 자료 분석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2단원이 문제였는데요. 지구화학과 화학 물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화학과 물리에서 탐구 문제, 자료 해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즉 킬러 단원이란 거겠죠. 이 3단원에서는 생명과 지구에서 꼼꼼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요. 통합학투는 아직 내신을 치르고 있는 상태라서 큰 정보는 많이 없어요. 1, 2단원에서 물리화학 위주가 출제되고 3단원은 자료 분석형 문제 그리고 물화생지의 통합형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과학에 자신 있는 친구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만 준비를 하면 통합과학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사실 중등과 고등의 큰 차이점들이 있죠. 중등에서는 바로 절대평가였습니다. 점수의 기준이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표가 서초고 학생들의 A등급과 B등급의 표인데요. A등급이 36%였습니다. B등급 26%였고요. 즉 A, B 합치면 50%가 넘어가요. A를 받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부로 올라가면 이렇게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죠. 전교생의 10% 많이 1등급인 거예요. 중학교 때 과학을 잘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잘하겠지가 통하지 않는 그런 구조란 거겠죠. 근데 중학교 때 A등급이었던 학생이 이렇게 2등급, 3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통합과학을 잘 준비한 학생들은 이렇게 여전히 좋은 등급이 나옵니다. 여전히 좋은 등급이 나온 학생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차이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개념 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요. 광합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식물에서 불각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까지 통해 산소와 산소를 만드는 화학 반응이에요. 당연히 광합성을 잘 하려면 이산화탄소와 빛이 많이 필요하겠죠.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 광합성 내용은 중등과 고등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중등 문제거든요. 서문주의 기출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개념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서울고의 광합성 기출 문제였습니다. 어떠세요? 중등부과와 좀 다르죠? 약간 좀 막막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통합과학은 도대체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통합과학은 어머님들 자료 해석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프랑 표, 실험 결과, 관찰 데이터를 주고요. 문제를 길게 줍니다. 상태에서 자료를 해석해야지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문제는 에너지 전환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냥 단순히 에너지 전환이 뭐냐 물어보지가 않아요. 이렇게 전류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주어지고요.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갔는가를 물어봐요. 문제를 풀 때 과학적 사고력과 해석력을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잘 돼 있을까요? 사실 중학교 때는 자료 해석형 문제가 거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준비 자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문제는 상문고의 기출 문제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못 찾아요. 그리고 기응, 이응, 디귿 문제가 나오면 사실 한 문제면 바로 쭉 풀어야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기응 풀고 또 풀고 이응 풀고 또 풀고 한 문제에서 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출변형 문제 쪼개기를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쪼개놨습니다. 간 문제이죠.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확인을 안 해요. 근데 이 단 문제는 문제 푸는 거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단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했고요. 자연스럽게 문제의 순서대로 풀 수 있게 문제를 쪼갰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잘 확인 안 하는 문제도 소문제에 집어넣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 해석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서술형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특히 남학생들. 중학교 때는 서술형 문제가 거의 사라졌죠. 단답형이나 객관식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술형은 고등부에 올라가면 너무 중요해집니다. 등급을 가른 평가 기준이 서술형이 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적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구성력도 물어보고요. 연결력도 물어봅니다. 또 키워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상문고의 실제 해설지인데요. 어떤 채점 기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키워드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판기와 형성 이런 키워드를 적지 않으면 정답을 썼더라도 간점이에요. 반대로 좀 틀렸지만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즉 키워드가 채점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체 교재를 준비를 했는데요. 3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빈칸이 뚫려 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이 핵심 용어를 적어야 되는지 적을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 시스템이면 염색체, 유전자, 형질 이런 걸 적을 수 있게 했고요.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바로 테스트를 봅니다. 키워드 테스트인데요. 실제 수업 중간에 서술형 문제를 쭉 줍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을 조금만 줘요. 그 상태에서 키워드만 빠르게 정도 훈련을 합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서술형 시험지를 통해서 저희가 학교별 채점 방식에 맞춰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니까 같은 학생인데도 나는 상문이 맞네, 나는 서울이 맞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꼼꼼한 친구들은 상문이 좀 더 맞아요. 여기 보시는 문제는 화학과 물리인데요. 상문고와 서울고 세하고 문제를 섞어놨습니다. 딱 봐도 뭔가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어머니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물리, 화학은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선행해야 돼. 미리미리 시켜야 돼. 그런데 어머님들, 여기 보이시는 문제는 서울고와 상문고의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의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이죠? 실제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때 서울과 상문의 1등급까지 몇인지 아세요 혹시? 9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틀리면 1등급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물리, 화학 열심히 준비했는데 조금 쉽게 생각한 생명과 지구에서 틀려서 1등급이 안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생명과 화학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문제들은 평가원에서 수능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한 예시 문항인데요. 한 문항에 지구화학이 들어가 있고요, 생명이 들어가 있고요, 물리가 들어가 있어요. 즉 인제 어머님들 물리만 잘해 화학만 잘해로는 통합과학 등급이 나오지가 않아요. 물화생지 골고루 잘 해야지만 등급이 잘 나옵니다. 사실 1, 2년 아니냐, 우리 아이들 지구에서 너무 어려운 파트예요. 킬러 파트고요. 근데 그 시중 교재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아이들이 지구도 어렵네, 생명도 어렵네 약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과 지구도 같이 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물론 이렇게 물리, 화학도 열심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들 수업만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꼼꼼히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저희 가인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은 통합과학 실전입니다. 통합과학 실전은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선행이 아니에요. 대비의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통합과학 실전에서는 시중에 치울 수 없는 그런 자료 해석 문제들이 기출문제 기반 쪼개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복잡한 서술형 문제는 키워드 테스트를 통해 준비를 했습니다. 통합적인 물화생지에 관해서는 개념 통합형 자체 교재를 준비했고요. 융합형 대비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통합과학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들. 여기에 맞춰서 출제율에 맞춘 분석형 공부를 한 저희 가인 학생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많이 냈죠. 서울고에서는 1등급에 아까 홍쌤이 말했던 것처럼 40명 중에 16명이 저희 가인 지원생이었고요. 반포고는
1등급 전체 학생이 저희 가인 재원생이었습니다. 한국 또한 전교 1등 포함해서 상당수가 저희 가인 학생의 재원생들이었고요. 이런 통합과학 실전 수업 어느 학생이 들으면 좋을까요? 선행을 수업하지 않은 혹시나 그런 예비 고일 학생들이 있으면 어머님들 지금 당장 들으셔야 됩니다. 좀 더 서두르고 싶은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1, 2를 같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서두르고 싶은데 근데 확실하게 이과를 갈 거라고 하는 친구들은 물리학 기본과 화학 기본을 들어주면서 그 이후에 통합과학 실전 심화를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요일 9시 반부터 12시 반은 제 수업이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